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얘기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서울발 집값 상승 심상치 않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언제 할까? 불안한 심리 가중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행복한 재테크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방송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 얘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기 한번 보자고요. 네. 자,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은 오히려 내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소 오르는 부분까지 있단 말입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자체가 오히려 5월 29일 이후로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전반적인 시중의 5대 대표적인 은행들이 금리들을 다소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유들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는 은행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로 해서 은행금리, 대출금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이런 형태가 모양새를 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은행 기준금리는 2.75에서 2.5%로 5월 말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하향 조정을 했죠. 자, 그런데 국채와 국채 금리 자체는 다소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미국발 국채 또 우리나라발 국채가 다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국채가 오른다는 뜻은 은행 채권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 은행채가 오른다는 얘기,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수요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월에 현재 지금 DSR 내용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DSR 3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DSR 수요, 실행 수요 이전에 지금 막차 수요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들을 하향하기보다는 금리를 약간 상향 조정하면서 물량을 좀 조절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순히 기준금리가 하향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보자. 이런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채권 금리와 시장의 흐름, DSR 상태라든지 또 시장에서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에 임하시는 신중함을 보여야 될 때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이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수요가 주춤할까요? 네, 자, 사실 수요가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명제, 서울에 대한 집중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집이라는 것이 빵이나 식료품 만들듯이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하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소 주춤할 수 있지만 집값에 대한 매수 심리나 또 우상향에 대한 기울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가 수도권으로 가더니 전국적으로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자 드디어 서울 상승발 네. 집값 상승의 온기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중심으로 보자면 이미 서울은 3월 24일 날 토호제 지정 이후에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4월 말 5월부터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그래프상으로 보시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전세 가격의 흐름도 매매 가격을 받치면서, 그렇죠? 임대차 시장이 받치고 올라가니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국 시세는 사실 지금 다소 주춤하거나 계속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월 들어서서 조금의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서울은 아무래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서울 아파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대체 수요겠죠. 후속발 상승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주거 베드타운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 전국 수요는 사실 수급에 대한 편차가 있습니다. 산업 시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든지 인구가 조금 더 몰려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에 대한 편차가 있지만 서울, 수도권, 전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자면 서울발 집값의 상승 온기가 이제는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시장 움직임에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국적인 아파트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1분 49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매수하면서 매도 계획하면서 궁금한 거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 엄마 명의로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36평형이고, 근데 오빠가 본인에게 매매하라고 자꾸 얘기도 하고, 네.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 지금 시점에 파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재건축이 언제 될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요 잠실역 사거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이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홍정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오빠 되시는 분이 본인한테 네. 매매를 하라고 하신다고 하고 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재건축 그동안 많이 오래 거주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네. 우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자금 사정이 좀 급하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얼른 매도를 하고 어딘가 갈아타시거나 자금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 우선 의견은 당연히 저희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 잠실주공 5단지 최근 시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현재 잠실권, 송파권의 재건축에서는 대장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유들을 살짝 보면 사실 잠실 예전에는 서초 강남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실은 완전히 변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고, 즉 지금의 시세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가 더 많이 펼쳐질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은 우선 집값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직주 근접. 자, 직장에 가깝고 중심 업무지구가 가까운 이런 직주 근접과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문 환경과 가까운 즐거움, 직주 근접 직주의 즐거움 락, 희소 가치가 있다는 부분. 한강변이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자, 한강변도 가깝고 종합운동장 같은 문화시설도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직주 근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잠실의 일터, 중심 업무지구가 더욱더 집중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삼성역 삼성동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과 연결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마이스, 그쵸? 예, 미팅, 인센티브 투어, 또 컨벤션, 이그지비션. 자,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전시 국제교류 복합 사업들을 가장 인구가 많이 모이고 모임이 가장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자,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중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미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많은 상승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직주 근접과 인문 환경을 모두 갖춘 상태라면 보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맞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삼성동과 잠실이 이런 탄천을 이어서 보행 생활권 1시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엘리트, 엘스, 또 리센츠, 트리지움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주공 5단지라는 대장 재건축의 움직임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주변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우성 3차 같은 이후의 후발주자들, 그렇죠? 네, 상당히 입지도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오른편에는 올림픽공원에 또 선수촌 기자촌들, 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잠실의 개발 호재의 정비 사업의 움직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보유하시는 쪽이 맞다. 기다리는 부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자, 기다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시세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니까 네, 조금 더 네. 갖고 가시는 걸로 네, 마무리해 뭐 질문이 또 드릴게요. 있으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